스텝 1 가이드는 이 퍼스트 스텝 가이드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페이지만 이해를 하셔도 저희가 이제 이 초급에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요것만 알아도 100만원을 벌 수가 있어요. 요것만 알아도. 무슨 얘기냐면, 이 스캘핑 하시는 분들하고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늘 내로 구만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팔아서 현금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시 20분 전후로 그날의 나름 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날의 나름 저점이.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쭉 빠져나오는 시점이 2시부터 이제 2시 반 사이에 쭉 빠져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다음에 다음 장을 준비를 하세요. 다음 장을. 하루를 마감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데이 트레이더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분봉 차트에서 이 2시가 이제 여기잖아요. 2시 20분 정도에 이제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루의 저점이. 여기가. 나름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보면 2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지고 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 먹기 하는 거죠. 1% 먹기.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차트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2시에서 2시 20분 사이에 이 나름 저점을 한번 만들거든요. 이렇게 2시에서 2시 20분 사이 한 요 정도, 그죠? 만들어졌죠. 네. 2시 23분 정도에 나름 저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이 다 그래요. 다. 이 한섬도 마찬가지고 2시 한 20분 요 전후로 해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때 이제 다 털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저점이 이제 2시 한 20분 정도 되면 만들어지거든요. 막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제 막 털고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막 털고 나가고. 그래서 2시 20분에 나름 저점이 만들어지니까 물타기를 한다. 1차 매수는 장중 아무 때나 이제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초보들은 제가 9시 한 10분부터 10시까지는 매수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변동폭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때가. 변동폭이.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시에서부터 9시 10분부터 살려면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사고, 그때를 놓쳤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안정된 파형을 보고, 일봉에서 이제 안정적인 파형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안정적인 파형을 보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페이지에 이 2시 20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사면 1% 정도는 계속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살 거면 이때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한섬이라는 종목도 모든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스캘핑 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있고, 스윙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중기 투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한섬에.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듯이 한 종목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큰 그림을 먼저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 시작했을 때 어제 이제 막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장 추세를 봐가면서 20분, 30분에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확 올라가요. 그거를 잘못해서 추격 매수 해버리면 그냥 확 물려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9시 한 20분, 30분 정도가 피크점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9시 2, 30분이 저점이거나 이렇게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확 튀잖아요. 네, 이 꼭대기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도 이제 확 떨어져 가지고 이 저점에서 잡힐 수가 있고, 이 저점이 아니라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이제 안 사겠죠, 그죠? 사더라도 이제 2시 20분 정도에 산다면은 모를까? 이제 그런 얘기들 여기서도 보면은 확 튀잖아요. 네. 그래서 9시 한 2, 30분 정도가 이렇게 피크점이 이렇게 탁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일반론이거든요, 이게.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1차 고점은 9시 한 2, 30분 정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9시 10분이 넘어가면 요번까지인 거죠. 요게 넘어가면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왜 사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차라리 10시 이후에 안정된 파형을 봐가면서 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2페이지 얘기입니다. 2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이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2시 20분, 2시에서 3시 사이 그 정도에 이제 나름 저점 형성시키면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들어가고 다음날 이제 오를 게 거의 확실하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양봉에서 사시면 양봉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2시 20분 정도면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서. 그러면 뭘 먹겠다는 거냐면 이 긴 꼬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긴 꼬리를. 긴 꼬리까지는 다음날 무난하게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긴 꼬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막판이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요쯤에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인 거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음봉 다음 나온 양봉에서 내가 이 2시 20분 정도 사이에 사면 여기까지는 오를 테니까 양봉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지니거든요. 요거의 의미만 정확하게 아셔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2시 20분 정도에 산다면 내가 요 정도까지는 다음날 오르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여기 근처에서 사면 여기까지는 오를 것 같아서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중에서도 첫 번째 양봉 아니면 두 번째 양봉에서만 사거든요. 세 번째 양봉부터는 안 사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양봉부터는 안 산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양봉에서 사는 이유가 이 끝점까지는 갈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이 끝점까지는 갈 것 같아서.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차트를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봤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봉까지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간 거고, 그죠?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간 거고,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안 간 거죠. 여기는 간 거고, 여기도 갔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봉까지도 갔고, 첫 번째 봉 갔고, 첫 번째 봉 갔고, 그죠? 여기도 뭐 좀 나중에 가긴 했지만 다 가죠, 그죠? 보이시죠? 네. 저기까지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심리적 기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봉이나 두 번째 봉에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매매 기법은 그래요. 그 중에서도 왜 2시 20분인지를 제가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봉 차트는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보시면 그런 게 보이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면서 그때 치영이 그 새끼가 하는 얘기가 맞네? 그죠?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여기까지 다 가고 막 쭉쭉쭉쭉 잘 가죠, 그죠? 네.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확률이 한 70% 이상은 무조건 되죠. 지금 보시면 요 정도만 알아도 이제 뭐 제가 100만원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페이지는 뭐냐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안정적인 수입원이 이제 생겼으니까 안정적인 매매법 하나를 알고 있으니 좀 더 벌자. 이쪽은 더 벌기 매매법이에요. 더 벌기 매매법. 그리고 이왕이면 좀 왕창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왕창 벌기 매매법이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이제 이쪽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은. 하루에 막 상한가 딱 때렸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됐다가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죠. 이쪽은.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억이 있어. 근데 그 100억이라는 돈 가지고 스캘핑을 때리겠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못해요. 그 정도 자금을 받쳐줄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도 100억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데이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든 돈이라고요. 이 100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이쪽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 스윙 이쪽은 끼케야 10억이에요. 끼케야 10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이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도 제가 보기에는 한 2억에서 한 5억 정도 가지고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쪽이.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쪽을 준비를 같이.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괜찮은 종목들을 빨리빨리 편입을 시켜서 중장기 투자를 좀 같이 해보면 나중에 돈이 많아져도 걱정거리가 없어지죠. 그죠? 아, 이 종목 뭐 살만하고 묻어둘만 하니까 그냥 사놓으면 되는 거죠. 느긋하게.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일상 자체가 형님처럼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막 애를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바빴어. 회사 다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 못 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바쁜 일과.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내 라이프 스타일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해. 그러면 내가 중장기로 좀 들고 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쪽 위주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가끔씩 스윙이나 데이트레이딩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휴가나 뭐 이럴 때 할 줄 알아야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형님한테 드린 책이 이 책이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이 책하고 이 책은 3번씩 읽으라고 하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정독입니다. 무조건 정독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바로바로 거버리세요. 그냥 형님 책이라고 생각하고 밑줄을 막 거버리고 그 모르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찾은 단어를 거기 위에다가 떼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책을 갖고 싶다 그럼 사시면 되는 거고. 반납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일단 공부는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다음으로 제가 드릴 책은 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 책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이 책, 그 다음에 이 책. 이 순서로 나갈 거거든요. 순서도.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작전 이해를 좀 하고, 이 책은 이제 작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테마 얘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 얘기도 좀 이해를 같이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모닝퍼슨 이분이 작전하고 테마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작전은 작전주고 테마주는 테마주거든요. 근데 테마주의 작전이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테마주면서 작전주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 가치 투자는 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 베이스로 이제 투자를 하는 기법인데,
오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오타 찾아내는 게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 분석서들 중에 이 책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을 아직은 못 봤어요. 제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어디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흔적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때 잘못 페이스트를 한 흔적이 좀 많이 보여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는 게 공부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잡아 나가시면 되고 이 책은 오타 별로 없습니다. 리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리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상패된 종목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웅문이나 이런 데에서 좀 예제 찾아보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책 공부할 때는 한 종목을 사서 한 종목에서 5종목 정도 살 거거든요. 계좌 만들어 갖고 오시면 그 책 베이스로 이 책 베이스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제를 볼 때 이 예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제로. 당연히 이 책에 있는 예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네. 플러스에서 더 보라는 거죠. 이쪽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플 틈나는 대로 자꾸 깔아주시고요. 얘는 이 현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그 매수 신호를 포착하려고 하는 용도고요. 아까 이제 제가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조건 검색에 보면 제가 이쪽에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얘 가지고요. 78 종목이구나 오늘. 그러면 전체 종목들 중에 전체 종목이 지금 171종목이거든요. 그 중에 71종목이 지금 양봉이니까 오늘 장은 약간 하락장인 것 같다. 그죠? 하락한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상승한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게 저평가 우량주 기준이거든요. 저평가 우량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할 때 이 거래 대상 종목을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122개 종목이 떠 있고 제가 50종목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전체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전체장이 122종목 더 많은 종목 내가 50종목 세팅 라인을 50종목 세팅 딱 50종목만 뜨게 세팅을 했는데 저 위에 있던 종목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122개가 돼버렸거든요. 2배가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장현황 파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수 신호 포착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살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까지 해서 소팅을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살만한 애가 뭐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애들이 얘네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 제가 이제 아까 그 엑셀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쪽을 봐가면서 사도 될 만한 애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까 이제 저 친구처럼 1000만원 이상 들어가서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요. 다트. 그래서 이 다트 들어갈 때 보시면 그냥 이 다트 치시면 되거든요. 다트를 쳐서 들어가는 거죠. 통합 검색으로.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이렇게 떠요. 전자공시 시스템.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이 즐겨찾기에다 넣어 놓으시고요. 아까 이제 제우스 얘기를 했는데 제우스가 오늘 상한가 쳤잖아요. 그래서 왜 상한가를 쳤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제우스를 딱 찾아봤더니 오늘 뭐 공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항상 봐야 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다트가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 얘 베이스로 항상 보고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시고 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분기보고서, 이 사업보고서가 없다면 분기보고서를 먼저 보고 이거를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공시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다 봤다 그러면 다음 공시. 그래서 다음 공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그 다음 반기보고서 보고 또 거꾸로 내려오는 개념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면서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반기보고서 여기 있죠? 반기보고서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분기보고서 보고 사업보고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서 보는 방법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궁금하시면 열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위치 파악이라든지 여기에 있다니까 이 본점이 어디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본점 소재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항상 해요. 이렇게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보면 동탄 이 신도시의 수혜주잖아요. 그죠? 이 땅값 상승이 될 만한 위치라는 거죠. 지금. 그죠? 위치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되도로변, 이 사거리, 이 우남 사거리가 있는 되도로변 옆에 있는 거냐? 봤더니 제우스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입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리트 뷰로 항상 정문을 찍어서 보세요. 정문에서 잘 보이는 회사인지.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보면 제우스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경부라인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부라인에서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경부라인에서도 지금 이거는 좀 위에서 잡혔는데 이게 딱 찍으면 경부라인 2차 때문에 지금 가렸네요. 그럼 좀 더 뒤에 계속 가리네요. 이렇게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2차 때문에 지금 계속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건 반칙이죠. 그러면 보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저런 회사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보이면 제우스 아니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여기서 이제 버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가 이렇게 보는데 저기 제우스가 있어. 그럼 제우스 한번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경부라인에 있으면은 이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이 노출도 면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제우스라는 회사를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한 명씩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세 그죠? 이게 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위치 파악을 저는 항상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 파악을 해놓고 이 제우스의 위치를 봤더니 그 정도 위치다 그러면 작전 세력들도 이 경부라인을 타거든요.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상한가를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상한가를 친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이제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했을 거다. 그래서 그 지표로 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OBV를 많이 보는데, OBV 지표를 보고 세력들이, 이렇게 매직 그래프를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매집 그래프가 역대 최대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역대 최대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매직 그래프예요? 네, 이게 매집 그래프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역대 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가 위치는 여기인데, 최고점은 여기인데, 여기보다도 지금 위치가 더 높거든요. 주가는 더 밑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빵 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빵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산 거죠. 금요일날 제가 이 봉을 보고 이렇게 항상 뜨기 전에는 이런 봉이 먼저 떠요. 이런 봉이. 매직 그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포인트 정도에서 전일 양봉을 덮고 있으면 사는 거죠. 얘는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냥 재수가 되게 좋은 거죠. 내일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오늘 상가 치면 내일 무조건 더 오르죠. 그러니까 안 팔죠, 제가.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볼 때 항상 위치 확인하시고요.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꼭 보세요. 이 대표이사가 이종우인데 이종우 대표이사가 들고 있는 주식 수가 얼마나 되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2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우호주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사들이 들고 있는 것과 우리사주, 그 다음에 친인척까지 네, 여기를 다 합쳤을 때 3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30% 이상 되는 걸 확인하고 이 우호주 확인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은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 네, 책임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회사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으면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저는 개요를 많이 봐요. 개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이 반도체 제조 장비, TFT LCD, 뭐 시스템하고 태양전지하고 밸브 시스템 뭐 이런 것들 판다. 그렇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출 현황 밑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얍삽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 보고서에 뭘 봐야 되냐? 다 보셔야 돼, 다. 처음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읽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좀 하나 저장을 예제로 하나 제우스 하나 보면 이게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이건 뭐야? 지금 이 아크로ባት 리더 얘가 설치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하면 되고요. 좀 나중에 얘기하죠. 하여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다트 공시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요. 이 증권통 이토마토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증권통 어플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터리가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오래 써야 되는데 이 흰색이 이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검은색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적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증권통을 깔고 설치한 다음에 열어보시면 이 블랙 바탕이에요. 네, 블랙 바탕에 그냥 데이터만 계속 올려주는 개념이라서 선만 색깔 넣고 나머지는 다 블랙이거든요. 좀 보시면 그죠? 그래서 배터리 소모가 별로 없어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제일 높이 사요. 증권통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관리나 이제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증권통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내가 어플을 내 의도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시중에 이렇게 잘 돼 있는 건 애들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네이버는 뭐 수시로 얘는 필수입니다. 얘까지도 색깔이 지금 좀 잘못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얘도 필수예요. 필수 어플입니다. 얘 선택 어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증권통 설정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설치를 하시면 설치하세요 지금.
증권통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야 저한테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이제 요청하실 때 제가 이제 차트를 스샷 때려가지고 보내달라고요. 그러면 저하고 이 세팅 값이 맞아야지 이제 이 제가 보는 화면과 이 보는 화면이 같으니까 대화가 통한다고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동일하게 쓸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증권통 찾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영문 S 얘 찾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 다트 해가지고 찾아서 설치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설치를 하세요. 네이버는 되시겠죠? 네. 네, 설치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얘기인데 이쪽은 증권분석 방법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얘기를 했고요. 그죠? 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고 차트와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추세선 얘기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 분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보조 지표만도 HTS에서 제공하는 이 기술적 분석 이 보조 지표들을 보면 이쪽에 이제 차트 형태를 보시면 차트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봉 차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매물대 차트도 있고 뭐 이 PNF 차트라든지 뭐 이 분산형 차트라든지 아니면 그물망 차트라든지 뭐 이런 차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기술적 지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지표도 보시면 이 모멘텀 지표도 이렇게 많고요. 시장 강도 지표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가격 지표도 이렇게 많고 거래량 지표도 이렇게 많고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뭐 기타 지표 이렇게 엄청납니다. 네. 이거를 다 알면 좋죠. 네. 알면 알수록 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만 아프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이 하나를 더 알면 더 벌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아까 한 얘기 그대로 흑자. 예. 자.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애들 차트 그래서 음봉과 양봉, 봉차트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이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나씩 다 배우셔야 돼요. 세력도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 다 배우실 거죠. 결국에 아까 이제 슈퍼 매기와 슈퍼 개미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디펜던시가 걸리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냐 안 넘냐 그 기준점이 슈퍼 매기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슈퍼 매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이 1조 이상이냐 아니냐 그게 슈퍼 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슈퍼 매기. 이런 사람들이 껴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보는 거죠. 같이. 그거에 해당되는 유통 주식수 이 사람들이 매집을 했을 것 같냐 안 했을 것 같냐 매집하기가 쉽냐 안 쉽냐 그래서 이제 요 디펜던시가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거의 이쪽은 이제 일반인들이 작전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쪽이 걸려 있으면.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도 작전을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계 기관과 외국계 개인 투자자로 이렇게 나뉘는데 워렌 버핏은 뭐 모르는 사람 없고 그죠? 검은머리 외국인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 얘기, 한국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 예, 저기 중국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난질을 좀 많이 치기 때문에 쳤었고 과거에 지금도 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좀 많은 거죠.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제 초단타로 막 치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을 하는 그런 증권사나 뭐 이런 투신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나, 근데 이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는 반면에 막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연기금은 이제 이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종목마다 다르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눈 건데, 이 나눈 기준은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투자자 구분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투자 투신, 그래서 기타금융, 연기금, 그 다음에 기타 법인, 국가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쪽 부분이에요. 기타 법인에 해당되는 창투사하고 대부업 법인들, 대부업 중개업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하는 거죠. 기타 법인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돈 많은 이 슈퍼개미나 이 슈퍼 매기급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주주로 있는 그런 법인인 거예요. 대표이사는 이제 별도로 있고, 네, 대주주로 있는 거죠. 이런 창투사의 이 법인의 대주주로는 그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같이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돈은 이 사람은 이 기관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막 별로 안 오르는데, 뭐 주가는 막 확 바뀌는 거죠. 장난을 좀 많이 치죠, 사실상. 외국인이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것 같냐? 이 외국인 기관, 그 중에서도 기관에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표, 경제 지표라든지 이 돈의 큰 흐름을 보고 돈을 이렇게 훅 집어넣는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살짝 이제 섞어서 하는 거죠. 심리적 분석은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이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기본적 분석을 살짝 하면서. 근데 비중이 이제 그래도 50% 이상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잡주를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중에서도 슈퍼 매기급이 있겠죠. 워렌 버핏처럼. 그리고 일반 개미, 아까 그 검머리 외국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인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쪽을 뭐 99% 한다니까, 그런 기부터 하는 거고. 근데 사실상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 니네들이 이 책 보고 주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책이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워렌 버핏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들은 전부 다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책들이지,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기관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비중과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을 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해서 그 종목을 이 펀드 매니저들한테 던져주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 돈을 운용을 할 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종목들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잃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이 힘든 거죠. 개인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종목을 뽑아줬을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냥 막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슈퍼매기급들은 이제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한가닥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으로 돈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급하죠. 막 빨리빨리 막 벌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보다는 좀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깡통 막 처리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우리 밥이죠. 일반 개미. 일반 개미들이 이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 기본적 분석을 무시해버리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여기서 기술적 분석도 거의 모르고, 이게 이제 암담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촉으로 가는 거죠. 촉으로. 이거 촉이 좋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으세요. 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뭐 20년을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이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 촉매매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드리는 심리적 분석,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쪽에서 하는 이 심리적 분석, 이쪽에서 하는 이 심리적 분석, 요 기법을 배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급 가이드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종목은 세력이 잠들어 있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모든 종목은 이 주식의 주가를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선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선도 세력을 주포라고 불러요. 주포. 그래서 이 주포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 그거 계산을 할 때 매물대를 보시면 돼요. 매물대를 보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개를 선도 세력의 평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밑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를. 이해되셨죠? 내가 매수하는 시점, 이쪽에서는 사도 되는데 이쪽에서는 사면 안 된다. 이 위에서는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평단가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배우세요. 지금은 이 매물대 차트를 볼 줄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차트 형태의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 말고 얘가 세력의 평단가인 것처럼 보인다. 매물대 수는 차트 유형 설정 들어가시면 30개로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0개로 놓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평단가는 대충 여기로 보인다. 그걸 이어서 따라했을 때? 그래서 요 밑에서 이렇게 사서 들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요거보다는 높은 단가니까 한 2칸 정도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요 사이 가격에서 사요. 요만큼에서. 세력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해되셨죠? 선도 세력의 평단가. 그래서 저희는 이 시그널 매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매수 구간 중에서 시그널이 막 뜨거든요. 막 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그널 매수를 배우시면 많이 뜨는 구간이 있어요. 많이 뜨는 구간, 이렇게 많이 뜨는 구간이 있고 실제로 상승장으로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급등주로 제가 이제 알려주는 구간인 거고요. 이쪽은 이 그레이 처리되어 있는 얘네들 있죠.
예, 얘네들 이 빨간색하고 얘네들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얘네들을 배우셔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쵸. 예, 얘네들을 일단은 얘가 뭔지를 배우셔야 되고 예, 얘네들을 배워서 지금 여기도 이제 좀 표시가 조금씩 잘못됐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과 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이 친구 이 자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넘기고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배우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매매법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스윙기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저평가 매매법을 이해하고 여기서 종목을 골라서 좀 사고 이쪽에서도 좀 사고 이쪽에서도 좀 사서 수익을 계속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양봉에서 사고 나름 고점에서 음봉에서 파는 수익 매매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 위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양봉 음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뭐 팔 수도 있고 이쪽에서 팔 수도 있고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안 팔려고 하는 거죠. 홀딩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벌고 나오려고 하는 같은 기간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기간인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구간을 잡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쪽은 한 달 이상 막 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이니까 본인이 이제 성격이 무진장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윙기법과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섞어서 하시면 돼요. 섞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살짝 하는 거죠. 살짝 하고 기술적 분석의 비중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막 빨리빨리 사고 팔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성격이 좀 느긋하다, 돈도 많다. 그러면 스윙에다가 이 투자법을 섞어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중이 이제 기본적 분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살짝 섞어서 하되 심리적 분석도 같이 섞으라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더 많이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 종목이에요. 전 종목.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돼 있는 전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 종목 구분을 짓는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는 모든 주식회사 그래서 장외시장이 있는 거예요. 장외시장. 장외시장이 있고 장내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이 기타 법인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게 이 코넥스라는 시장이에요. 이 코넥스. 이해되셨죠? 이 코넥스라는 시장. 그래서 장외시장이지만 이 코넥스를 통해서 상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코넥스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투자를 좀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쪽이. 현금화하기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좀 더 낫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사실상 유동성이 좋거든요. 유동성, 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로 이 환전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 코스피 가지고 하는 게 맞죠. 이쪽은 땅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처럼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쪽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아파트, 잘 안 나가는 아파트. 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으로 치면.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이제 나스닥을 본따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이 코스피는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주식 그 다우
예,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이제 코스피 시장인 거죠.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이쪽이 안정적이고 이쪽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보여요. 사실상. 이제 상장되기는 상장의 이제 요건이 이쪽이 좀 더 쉬워요. 코스닥 시장이. 이쪽이 좀 더 이제 문턱이 높고. 자, 여기에서 이제 상장이 이렇게 일어나면 상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장외시장 코넥스에서 상장이 일어나서 이제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에요. 이 시장으로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성장주기 때문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주가 아니면은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장주지만 이 성장주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량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평가 구간으로 갔다가 얘가 뭐 적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적자가 지속돼 버리면 이제 부실해지면서 상패 가기 전에 감자 마지막 발악을 조금 하다가 다시 이제 이 발악이 성공을 하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이제 우량주로 가겠지만 이게 실패하면 상패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장주라고 해서 항상 성장주는 아니에요. 초고속 성장주라고 해서 항상 초고속 성장주도 아니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초고속 성장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소형주일 수도 있고 대형주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성장을 계속하면 대형주로 바뀌죠. 모든 회사는. 그러면서 이제 삼성그룹처럼 이제 그룹으로 막 바뀌고 계속 성장하니까 쪼개는 거죠. 실적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적 기준으로 어떤 게 잡주냐 골라내기가 쉽죠. 적자폭이 확대가 되면 지폐주에서 이제 동전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낮은 금액의 주식을 안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주식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나는 요 이상 주식만 건들겠다. 이 적자 전환, 흑자 전환하는 요 정도 기준이거든요. 10,000원 이상 되면.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나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밑으로는 안 건드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쪽 종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사람은 이제 코스피 200만 하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확률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안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평가 우량주. 저희 대상 종목은 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흑자 전환, 흑자 지속이거나 흑자폭 확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뜨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벌어지긴 하는데 이 두 종목만 거래 대상 종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안 해요. 왜냐? 어차피 시장은 한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지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세츄레이션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장성이 멈춘다는 얘기인데 성장성만 멈추면 모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반토막이 나버려요. 성장성이 멈추면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된 애들은 특히 이쪽이 되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에서 이제 그냥 흑자 지속으로만 바뀌어도 굉장히 한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져 버려요.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여기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 대신 10배 오를 가능성이 큰 애들도 얘네들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고.
그래서 거래 대상 종목을 뽑아낼 때 저희가 한 200개 정도로 뽑아내요. 관심 종목을. 그래서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200개 정도를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익이익은 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50% 안 되면 다 날려버리고, 매출액이 감소되는 애들은 또 날려버리고, 이런 애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황파 대상 종목은 심리적 저점을 잡아서 30% 정도 수준으로 잡습니다. 30에서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익률. 나중에 다 배우세요. 요 한 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증권통에도 보면 쉽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조건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평가 매수 신호로 쪽 조건식에 뭐가 있냐면 52주 최저가 대비 0에서 50%라는 제약이 있어요. 이 제약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저점이 한 요 정도 될 거잖아요. 1년이니까. 1년이면은 지금 한 4월에서 4월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3,075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50% 수준이면은 4,500원까지잖아요. 4,500원. 그죠?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서암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현대그린푸드 예를 들면, 지난 52주 최저가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 15,000원이었다. 그러면, 한 50% 정도 수준까지 보겠다라는 얘기는 7,500원이면 22,000원까지는 그냥 보겠다는 거잖아요. 한 요만큼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저평가 매수거든요. 그래서 심적 저점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영문에서 제공하는 게 제가 보는 지표를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지표를 못 써요. 이 검색식에서 제가 만든 지표를 이 조건 검색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영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PBR하고 퍼 개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흑자 지속을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조건 검색식에 나와 있는 PBR 퍼가 이 ROE 예를 들면 이 ROE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결산과 분기와 3년 평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작년 흑자만 보는 게 아니라 재작년 흑자 그리고 그 전년도 흑자를 보는 거예요. 3년 평균 흑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개별 흑자를. 예, 다 흑자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공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다 넣고, 예, 흑자냐, 예, 그거를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종목들 중에 아니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분석해보면. 그게 이쪽에 보면, 밑에 보면, 적자 발생된 애라고 해가지고, 쭉 풀면, 이쪽이 이제 매출이고, 이쪽이 포괄손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연도별로 보는 건데, 이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이 영문에서는 잡아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내면은 흑자가 나버리니까. 얘도 이제 평균 내면은 흑자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거래 대상 종목을 뽑아내는 것도 이 영문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이 저평가 우량주에 해당되려면 다 흑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 적자가들이 이렇게 막 지속되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다 드러내거든요, 제가. 분기 적자 지속되면 이 4분기 합이 흑자가 나와도 저는 이런 종목은 다 버려요. 2분기 연속 적자가 딱 나버리면 그런 종목은 이제 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을 이해를 하는 게 좀 요거를 이해 못하면 이제 대상 종목을 잘못 들어가면 이제 물리니까 예, 그러면은 원치 않는 투자를 하는 거죠. 물려가지고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전주 뽑아낸 게 한 50종목 되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성장주라고 해서 20종목 뽑아낸 게 있고요.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면서 제가 뽑아낸 게 한 50종목 돼요. 그게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애들이 걔네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색깔 칠해져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한 50종목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이 얘네들하고 얘네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조건 검색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왜 키움증권을 쓰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키움증권의 이 조건 검색식에서도 지금 제가 지금 저평가 매수 신호를 찍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종목이 둘, 넷, 여섯, 8종목이 지금 오늘 이제 장 마감했으니까 8종목 픽스인데 이 8종목이 MTS에서 이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해가지고 이 MTS 얘기를 하는 건데 MTS에서 이 주식에 옆에 보면은 이 내 맘대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건 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매수 신호를 클릭을 하면 둘, 넷, 여섯, 8종목이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요 8종목 갖고 이 8개 중에서 골라서 하겠다는 거죠. 예, 이 중에 이제 살만한 애가 뭐가 있냐 라는 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쪽에다가 분석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F로 현대 그린푸드부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린푸드 사지 말라죠. 안 사면 돼요. 왜 사지 말래? 이 흑자 전환했 때 그럼 적자 났다는 얘기잖아요. 전에. 그죠? 그럼 대상 종목이 아니고 동원개발도 하지 말래요. 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액면 분할을 했을 때 분할을 하면 이거는 액면 분할은 호재거리거든요. 근데 주식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지선이 이렇게 저는 1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게 생성이 되는 그 조건식에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두 종목은 못 하는 거죠. 사고 싶어도. KTS는 이제 해도 된대요. 오늘. 근데 하고 싶으면 네가 분석해보래. 분석해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매집이 안 돼 있대요. 이 종목이. 얼마 전에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러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이 KTS가 매집이 돼 있는지를 먼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OBV를 넣어놨으니까 이 OBV를 봤더니 지금 매집이 안 됐다는 뜻이 뭐냐면 3개월 매집이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딱 봤더니 지금도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3개월이 지금 이 위에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삐죽 튀어나온 여기서부터 3개월이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까지는 다 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이만큼 이렇게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겠다. 지금은 안 사겠다. 그래서 KTS를 오늘 안 사는 이유가 얘 때문인 거예요. 얘 때문에. 매집이 안 매집이 여전히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저 KTS는 내일 당장 매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이쪽이에요. KTS 이쪽이 XXX였는데 이 두 개가 다시 동글뱅이로 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시면 지금 3개월 매집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6개월 매집도 안 돼 있고 1년 매집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집이 안 돼 있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해놓은 거죠. 근데 3개월 매집은 필수라고 했거든요. 빨간색은 필수예요. 얘가 필수거든요. 얘가 그래야 수익이 난다. 예? 그래야 확실한 수익이 난다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그 중에 이
지금 필수 지표예요. 여기에서 보는 것들이 다. 이 앞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 분석이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심리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 정선 돌파도 됐는데, 이 돌파.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반이니까 중장기 돌파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에서도 여기서도 중장기 돌파가 또 일어난 거고, 그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이쪽도 살아 있죠. 돌파가 일어난 게. 그리고 이쪽도 살아 있고, 그죠? 살아 있네요, 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다 살아 있거든요, 지금. 이 4개가 중장기 돌파된 애가. 그러면 KTS는 아까 볼 때 이 중장기 돌파된 애가 4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2월 17일, 그 다음에 2월 29일, 그리고 요 날로 보이는데 3월 30일, 31일로 적어놨네요. 그리고 4월 11일 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lt 엔터로 2016년 4월 16일. 얘는 되게 좋은데, 이 지표는 되게 좋은데 지금 매집이 안 돼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계속 안 샀잖아요. 얘는 흰색이잖아요, 지금. 얘 때문에, 이 지표 때문에 올라갈 방법이 없다, 아직은. 그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사죠, 제가. 그냥 안 사요. 더 이제 옆으로 좀 더 횡보해야 갈 것 같다. 아까 제가 저평가 매수 신호 이해를 할 때 저 위에서 지금 이 포인트냐, 이 포인트냐, 이 포인트냐, 이 포인트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이쪽 포인트처럼 보인다. 아직은 좀 더 횡보한 다음에 이쪽 포인트가 올 것 같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요.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을 만들어야 이 조건식을 제가 넣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식을. 그래서 이 조건식을 하나씩 이게 몇 프로냐, 이게 이제 돈인 거죠. 이 하나하나가 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몇 프로 넣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이 튜닝값 집어넣는 게. 그리고 이 52주 최저가 대비 몇 프로, 뭐 외국인 지분율은 어떻게 넣을 거고, 거래량은 얼마나 넣을 거고, 이게 이제 경험치고,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돈 벌 확률이 이제 높아지고 막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을 받죠, 제가. 이 초 가이드부터. 한 7년 됐으니까 제가. 오래 했네요. 7년 동안 책은 거의 한 200, 한 6, 70권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주식책만. 무진장 봤죠, 저도. 그러면서 이제 최종, 이거보다 나은 매매법은,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안 나와요. 제 머릿속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 오픈 딱 해버린 거죠. 일반인한테 오픈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매매법 있으면 한번 좀 갖고 와봐라.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다 이거보다 나빠요. 아직은 계속 갖고 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